다음 주제. 자, 이번에는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배구 선수 그 학폭 논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소속사죠. 그 흥국생명이 무기한 출전 정지 내렸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좀 논란이 일었습니다. 왜 무기한이라는 이렇게 박냐? 차라리 몇 년이다 이렇게 박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다시 선수 등록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다시 포기했다면서요? 이게 불길한 예감은 왜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기한이라는 얘기 들어갔을 때 조만간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팬들이 다 그랬죠. 네, 선수 등록 사실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팬들이 거세게 반발하니까 결국 어제 선수 등록 명단에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국생명에서는 뛰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단주가 입장문을 발표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왜 명단에서 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덧붙였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두 선수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화해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두 이제 선수한테 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 거죠. 두 선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소속사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 벌써 1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흥국생명하고 이번에 그 뭐 선수 등록 명단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이번 시즌은 못 뛰지만 다음 시즌에 다른 구단하고 계약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구단이 또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는 좀 쉽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해외 리그 진출은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그리스 구단 이적설이 나온 바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구협회에서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그럼 이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두 선수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 배구 연맹이나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소송을 내서 거기에서 이적해도 된다 이런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 해외 구단에서 그런 절차까지 다 밟고 이 선수의 이적을 바라고 있을 것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사자인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학폭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 입장 잠깐 듣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닌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싶었어요. 근데 하지만 구단에서는 뭐 21가지에 하나라도 맞으면 무조건 사과문을 써야 한다고 요구를 했고 그런 문구도 저희한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글귀를 다 보내줘서 저희는 그대로 받아 적어서 썼거든요. 저는 정말 싫었지만 구단에서는 그렇게 해야 빨리 무마가 된다. 너무 빨리라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강요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그렇게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제가 칼을 대가지고 뭐 목에 찔렀다, 뭐 피가 났다, 벽에 했다 그런 일들은 전혀 없었던 사실이고 그리고 그 친구와 저랑 단둘이 방에 있었거든요. 반성하고 있지만 그거를 제가 들고 그냥 욕을 한 것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울면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서 그 친구도 다 받아주고 다 풀었던 일들이었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가해 사실은 인정을 해요. 인정하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심하게 했던 건 아니다. 과장됐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과연 저렇게 해명하는 게 얼마나 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좀 의문이 들긴 하고요. 왜냐하면 가해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 정도의 차이가 문제가 있는데 선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좀 현재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두 선수는 학폭 폭로자에 대해서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태라고 하고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인터뷰에서 나온 것처럼 과장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 얘기는 또 전혀 달라요. 피해자는 10년 전에 일기처럼 쓴 쪽지도 갖고 있고 그리고 진료 기록까지 당시에 이제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진료받은 기록까지 좀 갖고 있다. 그걸 공개할 용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지옥 같은 당시에 이제 삶이었고 지금 이제 흉기를 목에 댔다고 하는 부분 이거는 여전히 흉기를 목에 댔고 그리고 피까지 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은 바뀌지 않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두 자매가 흥국생명의 조치에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까지 그 흥국생명이 한 조치도 좀 갈팡질팡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죠. 그 두 선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흥국생명에서 논란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너네 사과문 써라. 자필 사과문 반강제로 쓰게 했다. 이렇게 지금 두 선수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정성 없는 사과였다.
그리고 또 두 선수의 SNS 계정을 삭제하면서 사과문도 사라진 상태예요. 네. 그것 때문에 팬들한테 또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처음에는 출전 정지 조치만 취했는데 그것도 무기한이라고 했다가 다시 선수 등록을 예고했다가 또 반발을 사기도 했고 결국은 팬들이 흥국생명 본사 앞까지 찾아가서 거세게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나서야 선수 등록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상황을 좀 빨리빨리 모면하고 그냥 적당히 봉합하는 수준에서 끝내려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아마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저 두 선수는 저런 논란을 일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도 비슷한 학폭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네. 뭐 모범 답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남자 프로배구 송명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학폭 논란이 생기니까 곧바로 스스로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거든요. 이 피해자들이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OK 금융그룹과 자유 그 계약 신분이거든요. 계약까지 하고 지금 군에 갔다 와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프로축구 기성용 선수 학폭 논란이 휩싸였잖아요. 그런데 이건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 주장하면서 경기에 계속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두산 투수 이영하 선수 같은 경우도 역시 일부분은 사실이지만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구단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또 나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별 문제 없이 지금 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계의 모범 답안이 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스포츠계에서 학교 폭력 발생할 때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 대응 방법도 다르고요. 또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팬들도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는 점 그리고 사실관계에 먼저 이 주력해서 그걸 밝혀내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